6번째 연서로 올라온 프리랜서 강사 도성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순서가 되면 한 1시간 10분쯤 흘렀을 줄 알았는데 1시간 반이 흘러가지고 분량 조절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중간에 이제 소개 들으셨겠지만 저는 이제 제 수업 소개도 하긴 하는데 제가 논술 오늘 타겟인 연구 한성서 중 이 정도 대학을 묶어가지고 이제 좀 전형 분석도 좀 해보고 그런 입시 파트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해보죠. 네. 일단은 연대부터 빨리 가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 뭐 최저가 어떻고 성적이 어떻고 이런 자료들은 저희 들어올 때 받으셨던 요 노란색 책자 논술의 길에 있는 것을 대부분 실어놨어요. 그래서 뭐 별도로 사진을 찍으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그냥 그대로 실어놓은 거거든요. 네. 네. 일단 빨리 보면요. 네. 모집 인원은 189명이고 모집 단위는 이게 이제 동일한 시험을 치는데 약대도 있고 자연계열도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약대와 자연계열을 같은 시험지로 치고요. 그다음에 논술 100%입니다. 근데 이후에 계속 나올 학교들의 거의 대부분은 논술 교과 비교과 중에 그냥 논술만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순위 최저는 없습니다. 시험 범위가 이제 미기확인데요. 그 혹시 이제 올해 입시가 처음이시거나 한다고 하면 그 모집 요강에 보면 시험 범위가 조금 심각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실용 수학도 나오고 뭐 경제 수학도 나오고 뭐 심화 수학 이게 써 있긴 한데 그냥 그런 데서는 잘 안 되고요. 그냥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시험 범위는 다른 학교처럼 미기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출제 범위인데 얘는 제가 수정을 하다가 조금 놓쳤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합이 10이 되게 대충 비율을 짜봤어요. 10점 되게끔. 근데 얘는 지금 40점은 4점입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26년도가 이제 수원투 학기의 비율이 4, 4, 2. 25년도 그 작년은 5, 1.5, 2.5. 24년도는 4, 2.5, 3.5. 이런 상황이에요. 일단 이어서 다른 학교랑 같이 봐야 이제 비교가 되겠지만 연대 약간 시험 범위 입장에서의 특징을 살짝 정리 드리면 다른 학교보다는 확통 기하의 비중이 확실히 높다로 정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특징적으로 제가 이제 연대만 수원투이라고 적어 두었는데 다른 학교보다도 수학이나 수원투에서 꽤 집중 있게 나오는 그런 편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미적분이 시험 범위에 있다고 하면 사실 수원투 쪽보다는 수원투의 확장판이 미적이기 때문에 미적을 위주로 내려고 하시거든요. 대부분 보면. 그런데 여기는 약간 그런 특징이 있다. 그래서 그런지 아이들이 연대 기출 문제들을 쭉 보면 뭔가 조금 다른데 평소 하던 거랑 이런 감상이 좀 많이 있는데 그런 면이 시험 범위에서도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이미 설명 들으셨지만 올해 과학 논술이 추가될 예정이라서요. 수학 80점에 과학 20점 혼자서 과학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독특하죠. 응용통계학과가 기존에는 계속 인문 계열에 있었어요. 그 무슨 단과대지? 어쨌든 그런데요. 올해부터는 자연 계열로 넘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응용통계 넘어왔고요. 근데 아마 정원이 되게 짤 거예요. 2명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건 논술에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성적 자료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 연세대는 합격 컷을 공개한 적이 없어요. 아마 시중에 검색하셔서 혹시 보신 적이 있다고 하면 그 25년도에 시험지 유출돼가지고 그 났을 때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오픈됐던 자료가 한 번 있거든요. 그 자료가 돌아다니는 상황인 건데요. 그때랑은 1대1로 딱 이렇게 대응하시면 안 될 것 같은 게 그때 시험 컨셉은 지금과 다르고 그때는 단답형 서술형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컨셉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는 대충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제 저희가 입학처에 들어가서 아니면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말하는 자료 중에 알 수 있는 건 연대는 그 추합 비율밖에 없거든요. 거기서 조금 의미를 찾아보자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조금 글씨 좀 작죠. 근데 보시면 그 대충 정리해서 드리면요. 여기에 색칠되어 있는 곳들은 후보가 많이 돌았어요. 그래서 모집 인원이 14명인데 19번까지 돌아가지고 1.4바퀴가 돌았다. 그게 이제 신소재고요. 제일 아래에 있는 건 전기전자공학부인데 21번 뽑는데 68명이 돌아가지고 3.2바퀴가 돈 겁니다. 추합 인원입니다. 엄청 많이 돌았죠. 네. 그런데 또 여기 있는 것들은 아예 안 돌았어요. 너무 극과 극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의미를 찾을 것은 왜 이랬나를 좀 분석을 해보면 너무 세게 의미 부여할 건 아니겠지만 바로 뒤에 실어놨는데 이게 이제 앞에서 제가 이제 설명에 내용 안 겹치게 좀 하려고 쭉 들어봤는데 그 오승규 선생님께서 연대에서 이제 뭐 이런 이야기 연구하고가 많이 붙었는데 뭐 추합이 돌아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살짝 하셨던 것 같은데 요 차원의 이야기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이제 학과를 다시 한번 보면요. 다시 돌아올게요. 네, 학과를 보시면 신소재, 기계, 화공, 수학, 첨단 컴퓨팅, 전기전자. 일단 비교를 대략 보시면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은 확실히 보통 인기 있는 학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학교들은 이런 과들은 이제 친구들이 지원한다고 했을 때 보통 해마다 항상 보면은 내가 그래도 연대 갈 거면 괜찮은 과 가야지. 갈 건데 약간 이런 의견을 가진 친구들이 보통 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과거 친구들, 특히 영과고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카이스트 쓰고 포스테톡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를 붙으면 이제 나가는 거죠. 서울대를 붙는다든지. 예. 그 친구들의 그 결과들이다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여기 이제 빵명인 과들은 물론 영과고 친구들 중에서 쓰긴 쓰겠지만은 이제 빵명인 과들은 보통 애들이 지원을 할 때 나 연대만 가도 너무 좋다. 과의 특징도 물론 보긴 봐야겠지만 일단 과는 됐고 연대만 가면 된다. 이런 경우에 이제 여기는 조금 쫄리고 여기로 갈까? 이런 선택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인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추합이 안 돌았다는 건 얘보다 더 좋은 결과가 없었다는 이야기로 볼 수 있는 건 맞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가 그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다면 26년도에만 이랬나요? 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긴 한데 다 보여드리기 너무 많으니까 말로만 정리드리면 대부분 비슷한 추이를 갖고 있었습니다. 해마다요. 네. 그래서 정리드리면 사실 이제 원서를 쓰려면 3개월이 남아가지고 그때 가서 신경을 쓸 일이긴 하겠지만은 연대에서는 이제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 알고서 나중에 지원할 때 열심히 고민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실질 경쟁률인데 뭐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빨리 정리드리면 후보 많이 돈 데가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긴 했다. 연대라고 해가지고 엄청 높은 줄 알았는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실질은 애초에 최저가 없기 때문에 그냥 경쟁률은 존재하는 것이고요. 후보를 다 돌려서 결국 몇 대 몇이었냐를 한번 정리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생각보다는 많이 낮아지긴 하더라고요. 정리하고서 좀 놀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들은 많이 높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자료 보실 때 대략 한 2, 30대 1 정도 되면은 보통 논술 경쟁률 나오는 듯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10점대로 떨어지면 실질 많이 떨어졌는데 정도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거기서 올라가면 50 막 이러고 있으면 인기 터졌구나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빨리 정리해 보면 이제 요 위에 있는 자료는 학교에서 매년 설명회 하시고서 해마다 시점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학교에서 설명회 영상을 오픈할 때가 있어요. 항상 거기서 이제 나오는 자료고요. 그래서 초추합은 역시 수학을 좀 잘하니까 영어가 줄이 많이 붙었는데 결국 등록 인원을 봤을 때는 많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일반고 학생들이 많이 붙는 등록을 하는 그런 상황이다. 그 다음은 내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추합이 많다는 건 이제 합격 컷이 높다라고 적어놨는데 얘는 뭐냐면 25년도에 컷 떴다고 했잖아요. 그 떴던 자료와 그 다음에 해마다 제 반도 마찬가지고 뭐 딴 선생님들 반도 마찬가지고 연대 붙었다고 하는 애들의 그런 몇몇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첨삭을 다 하니까요. 어땠나를 돌이켜 보면 수업이 많이 돌았던 그 이제 상위 학과들은 확실히 애들이 좀 잘하는 애들 많이 쓰긴 했다. 그런 좀 당연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제가 어떤 느낌으로 적어본 거냐면 상황을 다 종합했을 때 과를 고르는 거는 됐고 일단 최대한 합격률을 높이자 그런 차원으로 만약에 접근을 한다고 하면 인기과는 추합이 엄청 많이 도니까요. 막 2바퀴 3바퀴 도니까 내 자리를 기다리자. 추합 돌리는 거를 그렇게 전략을 짤 것인지 아니면 난 그냥 소신을 지켜서 좀 내 그 상황에 맞게 그냥 비인기로 가서 자리를 차지하자. 보통 이렇게 전략이 좀 갈리는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상황을 들어보셨을 때 왼쪽과 오른쪽 중에 어디가 더 유효한 전략일 것 같으세요? 사실 이게 약간 성향이 갈리긴 할 텐데요. 근데 저의 의견은 약간 뭐랄까요, 재미없는 모범답안 같은 느낌인데 실력 따라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비인기를 써요. 만약에 그 수합이 안 도는 학과를요. 그렇다고 하면 보통 저는 그래도 전전 쓰기에는 좀 실력이 딸리긴 하죠. 이런 애들이 보통 결국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력이 좋은데 합격을 위해서 비인기를 쓴다 이런 경우는 못 본 것 같아요. 예. 대부분 그렇게 쓰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분위기가요. 그런 걸 봤을 때 혹시나 내가 약간 좀 딸리는 것 같긴 한데 수능 전에 있기도 하고 한번 봐봐 라고 했을 때 수합 많이 도니까 써야지는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비추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빨리 넘어가면요. 그 다음은 이제 고려대입니다. 고대는요. 일단 특징을 빨리 정리드리면 연대와 정반대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험 형식도 그렇고 뭐 최저가 있다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요. 그래서 모집 인원이 비슷하고요. 논술 100%이고 수능 최저는 오늘 말씀드릴 학교 중에 혼자서 4합입니다. 그래서 4합8 되겠고요. 4합은 조금 논술에서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시험 범위는 미기 확이고 고대는 항상 이렇게 그 점수의 비율을요 6대 2대 2 60점, 20점, 20점 비율로 항상 내고 있습니다. 이게 정해진 상황이에요. 이렇게 정해진 학교는 지금 그 어디죠? 고대랑 중대만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학교들은 내고 싶으면 내고 약간 이런 분위기인데 고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자료는 그 고려대 입학처 유튜브에 들어가 보시면 설명회 영상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좀 논술 거만 좀 따왔어요. 그래서 빨리 보면요. 근데 아쉽게도 컷 이야기가 없더라고요. 컷이 매년 궁금한데 왜냐면 애들은 바로 말씀드린 애들은 항상 고대 시험을 보고 나면 아이 뭐 쉬웠죠. 이게 쉬웠다기보다 뭐 풀만 했죠. 근데 시간이 없어요. 항상 이런 반응이거든요. 항상 매년. 그래서 컷이 궁금한데 일단 없었고요. 일단 그래서 빨리 소개 드리면 그냥 경쟁률은 71.85였고 실질은 12.99, 13대 1좀 됐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얘는 이제 25년도와 6년도를 비교해서 실어 놓으셨던데요. 이제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좀 짧은 클립이긴 했는데 쭉 이야기를 들어보면 25년도보다 전체적으로 좀 올라갔다 뭐 그런 정도로 정리 주시더라고요. 네. 여기서는 뭐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가져갈 만한 의미는요. 그 다음은 이제 그 비율인데요. 일반고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왜 그랬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시험의 컨셉 그런 것보다도 최저가 4-8이나 되니까 최저를 맞추는 용도로 과거 친구들이 따로 공부를 빼가지고 한다?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일이 커지잖아요. 준비할 것들이. 그래서 그런지 대부분 일반고 친구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 특징은 앞에 정리드린 것처럼 미미, 기확, 미적 둘, 기하 하나, 확통 하나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그 미미, 기확이 나올 때 한 문제당 소문한 개수를 적어본 거거든요. 소문한 개수가 3개, 3개, 2개, 2개예요. 근데 시험 시간은 80분이에요. 보통의 대학들은 2시간 시험을 치고요. 120분을 치고요. 좀 짧은 데는 100분쯤 돼요. 물론 100분하고 80분하고 20분 차이 아니냐 뭐 그렇게 안긴 것 같은데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그 학교들보다 문제가 조금 더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 체감하기에 이거 뭐 문제는 그렇게 안 어렵고 뭐 적당해 보이는데 4-8을 맞췄다는 가정하에는 충분히 괜찮아 보일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할 게 너무 많네 이런 기분을 항상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가 고려대 파이널 수업할 때도 애들한테 그렇고 애들도 시험 세트를 보고서 그 생각하는 전략이 일단 미적을 다 풀고 기하 확통을 다 풀려고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고 둘 중에 하나는 똑바로 맞추자. 이런 전략을 결국은 구사하게 되더라고요. 이 이유는 이런 특징적인 이런 그 구조적인 느낌보다도 아마 개인의 기하 확통 실력에 의존하는 것이 더 컸을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나이스하게 빨리빨리 풀 수 있는 친구들은 많지 않을 거고요. 물론 괜찮게 하겠지만요. 아마 둘 중에 하나에 상대적으로 강점이 있는 게 있겠죠. 네. 그런 차원에서 이런 정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작년 고대 기하 문제를 보면 역시 고대는 25년도, 26년도 모의 통틀어서 기하가 확통보다 확실히 어렵게 내고 있는 것 같아요. 확통은 그에 비해는 확실히 좀 순한 맛 느낌이고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은 한양대입니다. 한양대는 같은 시험으로 의예도 같이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논술 100%. 그 한양대 논술이 작년까지는 논술 90에 교과도 아니고 비교과도 아니고 무슨 종합 이래가지고 10%가 들어가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럼 애매한 거 없애고 그냥 논술 100%로 정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수능 최저는 3합 7 되겠고요. 그럼 시험 범위는 미기확인데요. 이제 요거는 뭐냐면 이제 여기서 살짝 정리 드리면 그 한양대가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시험을 하루에 한 번 치는 게 아니에요. 오전에도 치고 점심에도 치고 저녁에도 치고 그래서 오전, 오후 1, 오후 2라고 하는데 이제 오후 2에 의예가 들어있는 상황이고요. 이 자료는 그냥 셋 다 합쳐가지고 그냥 정리해 놓은 자료예요. 네. 그래서 보시면 일단 미적이 확실히 절반 이상이죠. 6, 7, 5 정도 되고 확통기하는 추세가 약간 왔다 갔다 하죠. 절반 느낌도 없어요. 요때는 거의 그냥 확통 밭이었어요. 그러니까 오후 원인지 툰지가 절반이 그냥 확통이 다 내와버릴 그런 상황. 되게 확통 비중이 높았는데 또 요때는 섞었다가 또 작년에는 기하만이 나오고 약간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약간 편중해서 공부하면 좀 큰일 나겠다 그런 기분이고요. 근데 이제 여기는 그 시험이 오전, 오후, 오후 2가 쪼개져 있으니까 쪼개서 조금 정리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미적이 확실히 비중이 있구나 정도로 정리하고 그다음에 그 이제 요거는 뭐냐면 의예과가 작년부터 추가되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의예과 추가된 다음에 예상할 수 있었던 건 의예가 오후 2에 들어오니까 어려워지겠지 시험이 정도로 예상을 할 수 있었는데 그게 꽤나 난이도가 올라갔더라고요. 그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오전인데요.
한양대는 시험지 컨셉이 90분에 6문제가 나오고요. 근데 그 6문제는 대부분 다 따로따로예요. 그러니까는 좀 비유하시기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그 수능에서 30번이 6개 나오는 거예요. 30번보다는 쉬운데요. 아무튼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으로 6개가 나오는 상황인데 그 말씀을 왜 드렸냐면은 이제 6주제를 90분 동안 6주제를 푼다고 하면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부담스러워질 거거든요. 따로따로 6문제를 풀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난도에 따른 그 컷 차이가 좀 명확한 편인데 일단 한양대는 아주 자, 여기 25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게 좀 잘못 들어갔고요. 죄송합니다. 26, 25, 24입니다. 이게 올해 자료입니다. 올해 자료를 만들었는데 사실 자료를 저희가 만든 거거든요. 논술의 길 자료를. 죄송합니다. 26입니다. 그래서 입학처 들어가면 한양대는 아주 친절하게도 3개년 점수를 항상 같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한 추이를 봐라 뭐 그런 차원인가 봐요. 사실 과별 서열 같은 것은 나중에 또 원서 쓸 때 그때 고민할 상황인 것 같고 쓱 보시면은 요 때는 그래도 한 7, 80선, 80선쯤인 것 같고요. 요 때도 좀 떨어진 과가 있었지만은 대충 또 8, 90선 좀 높은 편이에요. 그런데 작년은 물론 좋은 과가 있었지만 조금 떨어진 느낌이 확실히 있군요. 근데 요게 왜 그런지를 뭐 아주 명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전에 기출들과 비교를 해본다고 하면 조금 난이도가 올라간 느낌이 있어요. 하나하나의 덩어리감이 좀 커진 느낌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전은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니까 좀 컷이 떨어졌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오후 원은요. 오후 원은 총 6문제 중에 기하가 4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오후 원이 친구들의 관심도가 가장 많은 시간대일 거거든요. 오전은 과들이 쬐끔은 그래도 비인기 느낌이고 오후 원에 있는 것들이 보통 관심 있는 학과들이고 잘 몰라도 뭐 거기 공대지 뭐 약간 이런 느낌. 네, 인데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런 거거든요. 3, 4월에 기출이 먼저 뜨고요. 비교적 최근이 되어서야 성적이 떠요. 그래서 처음 문제를 봤을 때 오후 원 컷이 높을라나 낮을라 너무 궁금한 거예요. 만약에 높으면 기하 공부를 열심히 했었어야 됐구나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낮으면 뭐 해야겠지만 하다고 하겠지만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되는 건가? 엄청 잘할 필요가 없는 건가? 다 틀렸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컷을 봤을 때 저의 감상은 요거 중에 한 그래도 2개 이상은 맞춰야겠는데 라고 이제 컷을 느껴본다면 그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에 한양대 보고서 후보를 받았거나 아니면 붙고서 다시 듣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요 미적 문제는 뭐 그냥 적당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까다롭거나 그런 느낌은 없는데 이게 기하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당황했다 이런 평들이 줄을 잃었거든요. 네. 그래서 정리하면 요과 성적 봤을 때 저 기분은 오 기하를 그래도 결국은 한양대쯤 되니까는 그리고 심지어 수능 끝나고 일주일 뒤에 있다 보니까는 기하 공부가 좀 됐구나. 확실히 그런 애들이 분명히 있는 거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오후2인데요. 오후2에 앞서 말씀드린 의예과가 추가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오늘 자리가 의예과 설명드리는 자리 아니니까 뭐 의예 이야기를 상세히 드릴 것은 아닌데 의예 컷이 75쯤 되면 시험이 꽤 까다로웠다는 소리거든요. 네, 왜냐하면 의예 아니에요. 이야기가 길어지는군요. 넘어가고요. 그래서 의예가 이런 식인데 그러다 보니 역시 공대 친구들은 점수가 혹시 거의 반타작으로 내려와 버렸고요. 근데 또 이렇게 차이를 느껴보시면 한 20점쯤 나는 거거든요. 대충. 모르겠어요. 20점이 크다고 느끼실지 아니면은 별로 안 큰데? 라고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문제 하나가 되게 단단해요. 되게 어려워요. 하나하나가. 6개가 다 따로따로 논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문제 한 문제 더 맞추는 게 생각보다는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하나하나가 단단해서요. 그래서 15점쯤, 20점쯤 차이면은 소문학 하나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인데 그러면 확실히 실력 차이가 있었구나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 다음은 성대입니다. 성대는 204명 모집하고 그다음에 그 수리형과 언어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까요? 저희가 또 이제 좀 특징적인 부분이니까 논술의 길 앞에도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같이 뽑고 있고요. 수리형 설명 드릴 거고요. 시험 범위는 이미 알고 계시듯 수학 수원2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자료는 논술의 길 앞에 있는 거 그대로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과들이 언어형도 같이 뽑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일부 학과는 수리형만 뽑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다음에 최저인데요. 최저는 이제 그 논술의 길에 있는 거 그대로 가져오려다가 너무 가독성이 떨어진 것 같아서 좀 대충 정리해봤는데요. 일단 국수역 탐이고요. 국수역 탐. 탐은 혼자서 좀 독특하죠. 또 2평 진행한다고 합니다. 하나만 보면 좀 부담이 덜할 텐데요. 2평이니까 두 과목을 같이 본다는 거 살짝 부담이 있습니다. 그 다음 3합 5라인, 3합 6라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언뜻 보시면 아니 사마보가 엄청 많네라고 보실 것 같긴 한데 맞죠? 맞는데 자연계열, 공학계열 덩어리가 엄청 크고요. 요 과들은 덩어리가 열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인원수 배분일까요? 뭐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한 줄 띈 거는 아래 부분이 이제 그 인문계열 학과들로 적어둔 것입니다. 네. 그래서 3합 5와 3합 6입니다. 그다음에 그 최저가 또 약간 혼자서 독특하더라고요. 일단은 두 개 영역 필수 응시 뭐 약간 당연한 기분인데 얘는 그 뭐냐면요. 모집 영화 잘 읽어보시면 그 탐구로 최저를 맞추지 않더라도 꼭 봐야 돼. 뭐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대부분 다 치겠죠. 네. 그다음에 과탐 우대 정책 약간 비슷한 느낌입니다. 과탐 한 개 응시를 할 때 탐구 2평이나 과탐 하나 중 우수한 걸로 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2, 3을 받았어요? 2.5잖아요? 그럼 결국 3으로 반영되는 셈이거든요. 2.5는 결국 2보다 낮은 거라서 3이랑 똑같아요. 그런데 2, 3 중에 2가 과학이면 2로 해주겠다. 그 이야기니까요. 뭐 대충 생각하면 과탐 우대 정책 그런 기분이고 마지막은 요것도 좀 독특한 것 같아요. 탐구 두 개 중에 하나를 제2외국어나 한문을 해준다는데 뭐 이것 때문에 하진 않을 것 같은데 뭐 그렇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또 학교별로 지금 성적을 보여드리고 있긴 한데 성대는 조금 아쉽게도 일단 오프라인 설명회는 엄청 열심히 해주시고 계시는데 오프라인 설명회에서 아마 지난달쯤까지 했던 설명회가 있고 아마 다음 스텝이 또 있을 거예요. 7, 8, 9월에 하는 거. 그 다음 스텝 설명회를 할 때 작년도 성적 자료를 오픈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아직 없어가지고 그 작년 거 자료인데요. 네. 얘는 절대적인 점수보다는 분위기를 좀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성대에서 약간 특징적인 것은 그 최저가 3합 5도 있고 6도 있는데 5가 조금 부담스럽긴 해요. 다른 공대들에 비해서. 그래서 조금 불안한데 이래서 좀 쓰지 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일 것 같은데요. 그 카드를 날리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본다면 3합 5 친구들이 3합 6보다 좀 잘하려나 그런 정도로 조금은 생각해 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컷의 이제 상대적인 차이를 보면은 일단 요 25년도는 1교시에 약대 있고 반도체 시스템, 삼성전자 있고 이렇게 두 개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3합 6라인하고 3합 5라인이 있다고 하면 사실 평균이라서 아주 큰 의미는 없지만은 역전된 게 조금 독특한 느낌인 것 같아요. 역전됐다를 의미를 부여할 것보다는 이게 풀이 비슷한가 보네 정도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합격자들의 풀이. 네. 그래서 요거 봤을 때 일단은 요 두 개를 약간 논외로 치고 아래 두 개를 봤을 때는 3합 6과 3합 5가 뭐 3합 5가 훨씬 잘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절대 아니겠구나 정도로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뒤도 똑같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빼고 아래 쓱 보시면은 또 3합 6, 3합 6, 5, 5, 5, 6 이렇게 배치가 돼 있어요. 약간 또 섞였죠. 네. 이 순서 같은 건 사실 뭐 해마다 달라질 거니까요. 어쨌든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나중에도 원서 지원을 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했을 때 3합 6이니까 더 수월할 것이고 경쟁이요. 3합 5니까 좀 더 괜찮을 거예요. 이런 생각은 좀 문제가 있다. 그냥 최저 나오면 쓰는 거지. 약간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은 유해과인데 뭐 그렇습니다. 네. 요거는 이따가 또 말씀드릴게요. 넘어가고요. 네. 그래서 일단 특징을 빨리 정리하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수리형, 언어형 둘 다 쓸 수 있어요. 그다음에 앞서 살짝 말씀드린 3화5가 혹시 나올 수 있다면 6을 써서 약간 경쟁률을 낮춘다 그런 느낌으로 5를 확실하게 적극 공략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3합 5를 맞춘 친구가 훨씬 적을 거 아니에요. 6보다는. 네. 그다음에는 실질 경쟁률. 요것도 이제 얘는 요거는 오픈된 자료가 있더라고요. 홈페이지 들어가면 성적 자료가 있는데 얘는 오픈이 돼 있어요. 이거 보면 일단 의학은 150대 1은 뭐 약간 당연히 높을 거고요. 자연계열 경쟁률이 27대 1좀 된대요. 근데 이게 일단 성대 쓰는 날 성대 혼자밖에 없는 느낌이에요. 앞뒤로 있긴 한데 성대를 쓰려고만 마음 먹으면 분명히 쓸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엄청 높거든요. 친구들 엄청 많이 썼을 텐데 제 생각에는 이 정도면은 약간 중대나 단단한 비스무리하거든요. 그게 결국에는 3합 5나 6, 5가 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보다는 안 높은 건가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서강대입니다. 자, 서강대는 64명 모집하고 자연계열이고 논술 100%이고 수능 최저는 3합 7에 한국사 4등급입니다. 여기 뭐 혼자 독특하게 또 그 모든 용어에 보면 직업 탐구도 그 해준다라고 적혀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시험판은 미기화기고요. 최근의 기준을 또 보시면 어때요? 다른 학교랑 비교했을 때 미적 비중이 많이 높은 그런 축에 속하는군요. 그러다 보면 약간 이제 준비하는 입장에서 기분이 통계가 안 나오면 좋겠는데 준비가 좀 덜 됐다고 하더라도 안 나오면 좋겠는데라는 마음을 갖고 쓸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렇게 좀 대부분 미적분이 나오고 있긴 하니까요. 그래서 작년 기출은 놀랍게도 미적밖에 없었다. 네. 근데 사실 중요한 건 아닌데 요 전에는 또 이 전에는요. 이게 전년도도 좀 많이 멀 때죠. 그때는 사실 확통 되게 세게 냈던 학교거든요. 요즘의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다음에 여기는 서강대도 그 자료를 많이 오픈 안 해주세요. 그래서 그 경쟁률만 있는 상황인데 경쟁률이 많이 높네요. 그죠? 물론 여기에는 수능 최저를 건 결과는 안 적혀 있더라고요. 처음 최초 경쟁률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교의 뭐랄까요, 과가 확실히 다른 학교보다는 조금은 적긴 하거든요. 과 볼륨 자체가 인원도 그렇고. 그런데 쓰는 친구들은 되게 많아요. 요게 이제 왜 그런지 상황을 보면 이게 조금 잘 안 보이긴 하죠. 그 저희 또 자료에 보면 또 그 시험 일정 다 정리해 놨거든요. 거기서 좀 힌트를 찾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그 수능 끝나고 첫 토요일에 있는 학교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고대가 이렇게 두 개 있는데 서강대가 시간이 안 겹치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대략 배치한 내용인데요. 그 다음에 언저리 대학들을 생각하자면 이거는 작년 자료에서 있는데 단대 의대치대는 풀이 안 겹칠 거고요. 숙대 약대는 풀이 뭐 겹칠 수도 있겠지만 거의 미미할 것 같고요. 그 다음 경희대 의천에도 풀이 안 겹칠 것 같고요. 그래서 요날 쓴다고 하면 서강대나 고대 아니면 사실 건대도 있긴 한데요. 건대 좀 안 겹칠 테니까요 풀이. 그래서 보면 고대 보고 서강대 보러 가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다른 학교에 비하면 서강대가 인원도 많이 없고 하니까 좀 부담스럽긴 하다. 이 생각이 사실이긴 한데 결국 만약에 6논술이 된다고 하면 하루에 2번 시험을 봐야 할 때가 분명히 벌어지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결국에는 뭐 거대나 건대 쓰고 앞지간에 그러고 서강대 넘어오는 이런 상황이 말에 벌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경쟁률이 높았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얘는 이제 시험 특징을 빨리 정리해 본 건데요. 앞서 말씀드리듯이 미적분 비중이 높고 약간 과거보다는 확실히 조금 쉬워지고 있는 게 느껴져요. 근데 이게 아마 확통 기회를 덜 내는 것과 일맥상통한 느낌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서강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대학 중대입니다. 자, 중대는 앞서 살짝 소개 들으셨겠지만 올해부터 창의형을 뽑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의학, 자연계와 같이 뽑고 있고 오늘 대학 중에 혼자서 교과와 비교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반영 방법 역시 적혀 있긴 한데요. 중대만 뽑아서 빨리 정리드리면 일단 교과 반영하는 방식은 국수 영사과 전체 상위 5개 과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학년 1학기부터 현역 친구들은 3학년 1학기까지 국수 영사과 성적을 다 합쳐요. 다 합쳐서 그 중에 제일 높은 거 5개를 의미하는 겁니다. 사실은 별로 그렇게 안 보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계속 이렇게 유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등급별 환산 점수 적어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거의 미미하게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요쯤부터 좀 넓어지긴 하는데 이런 상황입니다. 그 상위 5개를 보는데 6 안으로 들어오면 거의 똑같은 거거든요. 그럼 뭐 별 생각 별 그거 없구나라고 그냥 바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목 안 적었네요. 비교과 10%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비교과는 여기 있습니다. 미인정 결석일수. 그냥 결석 아니에요. 미인정 결석일수 며칠이냐로 이제 자른다고 합니다. 이것도 뭐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학교에서 말한 그 창의형에 대해서 또 논술 얘기를 맨 앞에 이제 정리해 두었는데요. 고등학교 3학년 졸업 예정자만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학과들은 창의형과 일반형 같이 보고 있어요. 이게 이제 창의형만 떼서 보면 그렇게 안 많은가 싶기도 한데 그 일반형과 같이 비교해 보면 엄청 조금 보고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의학계가 조금 덜 뽑긴 하는데 보통 공대들은 그래도 얼추 비스무리하게 조금 덜 뽑긴 하는 거 맞지만요. 이렇게 지금 뽑겠다라고 와 있는 상황입니다. 창의형 모의를 지금 치고 있을 거예요. 혹시 이제 자녀분들 중에서 이미 쳤다고 한 친구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아직 안 쳤다 한 친구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저도 수강생들 중에서 엊그제 쳤다고 막 이야기 해주던데 일단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대요. 자연계열은 미적 6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의학계열은 자연계열하고 똑같고 거기에 기하가 추가된 형식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학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런 상황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근데 문제가 어땠는지는 이게 이제 그 애들 피드백을 제가 다 들은 게 아니라서 몇 명밖에 못 들어가지고 그 난이도를 딱 정할 수는 없긴 한데 제가 애들한테 들은 거 그 다음에 커뮤니티 돌면서 이제 하는 이야기를 좀 종합해 보면 쉬운데요? 라고 그냥 정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 컨셉을 보면 6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 그 중대 시험 문제 컨셉이라고 하면 하나하나 문제가 소문난 게 딱히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6개가 있다고 하면은 각 문항당 2개씩 붙어 있더라고요. 거의 2개씩. 근데 그 각각의 볼륨이 크진 않아요. 그냥 조금 일본은 좀 작고 그런 느낌이긴 한데 어쨌든 그런 변화가 살짝 있으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다고 하고요. 쓰는 최저는 네, 창의형은 없고요. 그럼 애들이 이제 엄청 많이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그렇고요. 그다음에 일반형은 네 약간 복잡하긴 한데요. 국수형 사과 바 반영하는 건 비슷한데 일단 의대는 네, 사과를 2평 한다고 하고요. 나머지는 하나만 보고요. 그다음에 의약부는 4부, 약대도 4부. 네. 그다음에 자연계열은 3/6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빈치 캠, 안성 캠은 최저가 없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특징은 사실 이제 창의형 같은 게 추가되고 시험 범위고 난리가 돼 이러기 때문에 조금 정리하기 애매하긴 한데 일단 중대의 최근 특징을 보면 기하 난이도를 올리고 있는 느낌이 확실히 있습니다. 네. 약간 완벽히 대응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합격 컷을 보면 전체 그냥 대충 평균 낸 건데요. 재작년은 78 정도가 평균 점수였어요. 78이면 적당히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 어려운 느낌도 아닐 거고 아마 뭐 볼만하네 이런 기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작년 평균은 대충 내니까 62점 나오더라고요. 여기는 그 다빈치 빼고 지금 낸 겁니다. 다빈치가 확실히 낮긴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한 15점쯤 대략 차이가 나는데 여기서 15점이면 거기서 또 소문항 하나 이상 차이 나는 하나쯤 차이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 결과가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미적분도 사실 조금 어려워지긴 했던데 확실히 그 기하가 두 문제 모두 다 별로 안 쉬웠거든요. 작년에 비하면요. 기대했던 거에 비해서. 그래서 좀 낮아졌나 정도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냐면 이게 이제 중대가 작년 시험이 없었다고 쳐요. 재작년까지 25년도까지만 있었다고 하면 중대는 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정도로 결국에는 항상 이야기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작년 거가 조금 어려워져가지고 중대는 할만합니다 라고 그냥 말하기가 조금 애매해진 것 같아요. 작년 게 좀 어려워져가지고요. 네. 그 다음에 네, 경쟁률은 뭐 이 정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다른 학교랑. 네. 네.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네. 마지막은 사실 뭐냐면 제가 바로 직전 설명회가 그 광우수 선생님들 없이 저희끼리만 하는 설명이었어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1시간을 쓸 수 있었거든요. 근데 저도 모르게 그때 기준으로 이제 만들다 보니까 양이 좀 많아. 하겠습니다. 자, 얘는 이제 나중에 결국에는 그 뭐죠? 네. 그 일정을 보고 지원을 할 테니까 올해 일정은 또 어떤가 빨리 한번 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오늘 타겟은 없었지만 10월 3일 빨간 날인데요. 네. 시립대 홍대가 요날 시험을 본다고 발표를 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 주에 연대 보고요. 바로 다음 날 중대 창의형 보고요. 안 겹쳤습니다. 안 겹쳤으면 네, 고3 친구들 분명히 관심 있는 친구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럴 것 같아요. 연대는 수학을 보니까 조금 어려워 보이고 확실히. 그 다음에 광우수까지 치고 제가 또 들어보니까 원고지에서 쓴다고 안 되겠다 하고 이제 근데 중대 창의형은 시험 범위가 미적이거든요. 그러면은 하고서 이제 많이 쓰려고 할 것 같아요. 근데 경쟁률이 대폭발하진 또 않을 것 같은 게 그 뭐죠? 기존에는 재수 친구들도 쓸 수 있었는데 현역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니까 절반 이상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완전 막 폭발하진 않을 것 같다 싶기도 해요. 네, 그렇고요. 그다음에 수능 끝나고 바로 토요일에는 이제 오늘 관심 대학의 비스무리한 언저리 학교들은 이 정도라고 압축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대 이렇게 보고 건대는 이제 자유전공 오전에 보고 점심 먹고 건대 치고요. 경희대는 요거는 의치한약 계열입니다. 그래서 3시에 의치한약 보고요. 서강대 있고요.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건대, 고대, 서강대 안에서 이제 뭐 하나를 보던지 2개를 보던지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정도로 이제 분배가 되겠구나. 요거를 보여드린 목적은 이제 처음에 이렇게 논술을 해볼까 뭐 관심을 갖는다고 했을 때 6논술이면은 결국에는 쓰는 학교들이 은근히 정해지게 될 텐데요. 그게 아니고 한 2개쯤 쓴다, 뭐 3개쯤 쓴다라고 하면 되게 신중하게 잘 골라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수업은 아직 안 했으니까 일정만 보실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거고요. 그 다음 날은 네 아까 살짝 말씀드렸던 게 그 성대가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다 그 말씀 살짝 드렸는데 이게 일단 여기는 카드도 의학이에요. 만약에 메디컬을 빼고 생각한다고 하면 경희대 공대고요, 동국대 그 공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대 이렇게 치거든요. 요 날은 이렇게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동국대는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만약에 그러면 이제 경희대나 성대 중에 결국 고르게 될 것이고, 근데 성대는 또 아침에도 치고 점심에도 치고 저녁에도 치니까 그러면 이거 보고 넘어갈까? 이런 전략 분명히 많이 세우려고 할 거예요. 이제 그 논술에 적혀 있지만
가운데 있는 학과들이 이제 자연계열하고 공학계열이거든요. 거기가 덩어리가 제일 큰 과들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배치입니다. 네.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또 한도 끝도 없긴 한데 스킵하겠습니다. 네. 중복인데요. 죄송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얘는 제가 왜 싫었냐면 그 3합 6라인을 그냥 한번 표현해보고 싶었어요. 보면은 여기도 3합 6라인이 있고 여기도 3합 6라인이 있고 볼드가 그 3합 6이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몰려있는 느낌은 없구나. 그냥 적당히 흩뿌려져 있구나. 뭐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그 다음 주에요. 그래서 토요일에 중대 혼자 보죠. 그럼 이제 최저만 나오고 논술 카드 남았으면 대부분 지원하려고 할 것이고요. 그 다음은 네, 이대랑 한양대 그 다음 날이에요. 그래서 여학생들은 이대를 쓰고 한양대를 보러 갈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될 텐데 요거 빨리 말씀드리면 이대를 쓰잖아요. 이제 오전을 썼어요. 자연계열. 그러면은 보통 이제 점심 시간으로 진입하고 싶을 텐데 이거 물리적으로 가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대가 그 시험을 보고 나서 그 집에 가라 하고 보내주는 시간이 고사실마다 랜덤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순차적으로 보낸다. 뭐 막히면 안 되니까요. 그것도 그렇고 어쨌든 그래가지고 어떤 친구들은 보러 갈 시간이 됐고 대부분 또 안 됐다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걸 운에 맡길 수는 없는 거니까 이제 넘어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면 결국에는 오전에 자연계를 치고 저녁으로 가야 되는데 요 시험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예가 들어오면서 난이도가 확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제 쓰지 말자 이런 것은 아닌데 이게 이제 이런 식인 거죠. 만약에 이대를 쓸 때 내가 실력은 충분히 좋다라고 하면 뭐 이대로 쓰는 거죠. 상대적인 거니까요. 근데 그것보다는 나는 좀 공부를 해보니까 좀 정형화되어 있고 준비됐던 거에서 나오면은 잘 푸는데 약간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고 내 능력과 살짝 벗어나면 거의 손을 못 댄다. 그러면은 조금 이제 센 시험은 피하는 것이 좋겠죠. 네, 그래서 그런 상황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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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분만 더. 네. 네, 수업 소개 좀 드리면요. 그래서 아까 상황을 좀 그 선생님들한테 전달했더니 그러면 차라리 수업 소개를 먼저 하고 앞에 거를 뒤야지 그러자라고 하시던데 뭐 그렇습니다. 네. 소개 좀 드리면 사실 수업 진행하고 이런 것들은 뭐 저랑 저희 수리도 선생님 4명 있잖아요. 저희가 안지가 거의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다 비슷해요. 수업하는 것도 비슷하고 갖는 생각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빨리 말씀드리면 일단은 저는 이제 그 시간표에도 적혀 있지만 의학계열반도 하고 Y반도 하고 S반도 하고 H반도 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 창의형이 생겨서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일요일 오전 시간에 창의형만 준비하는 반 이렇게 배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앞에서 박시선 선생님이 되게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스킵할게요. 그래서 반의 성격은 어쨌든 이건 것 같아요. 박시선 선생님이 긴 시간 할애해서 그걸 말하신 이유는 저도 마찬가지고 애들이 자기 수준에 맞게 꼭 들어와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인 겁니다. 그래야 친구도 안 괴롭고 그 결과도 잘 나오고 그럴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주력 대학 기준으로 잘 선택을 해보자. 네. 그다음에 저는 이제 특강을 이렇게 2가지로 그 구성해 봤어요. 특강이 뭘 진행을 하고 뭐 그런 거는 나중에 또 학원에서 정리해가지고 연락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뭐 연고대쯤을 쓰려고 하는데 사실 약대를 비중 있게 쓰진 않고 한두 개 정도는 쓰고 싶다. 그때 이제 의대반을 진입하기는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약대들은 시험 범위가 또 미적분인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약대의 미적 특강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고 그다음에 기하 개념 특강 앞에 오순 선생님 그 특강하고 비슷한 건데 저는 기하를 모르지만 그래도 써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면 9월 가서 할 수 없거든요. 저희 커리상 9월 가야 확통 기하가 나가는데 9월 가서 기초 공부를 새로 한다? 9월이잖아요. 그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할 거면 미리미리 하자. 뭐 그런 특강입니다. 네. 네. 검사기 이제 필요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약간 어떤 이유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지를 적어둔 거니까 빨리 넘어가고 뭐 보여드리려고 하냐면요. 제가 이제 그 친구들의 합격 수기는 그 논술얘기 맨 뒤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 브로셔 맨 뒤에도 있는데 이거를 뭐 시간도 시간이지만 그냥 읽는 건 좀 지루하긴 하니까 제가 이번에는 그 챗 GPT한테 한번 요약을 해보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포장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번 이 친구한테 한번 해봐라. 그래서 한번 정리해봐라고 해서 정리했거든요. 근데 좀 신경 쓰였던 게 항상 뭐 많이 써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한번 써보면 자꾸 없는 소리를 자꾸 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없는 내용을 지어서 요약한 건 없냐라고 했더니 근데 9초 동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내용을 만들었나 했는데 그건 아니고 이제 표현을 좀 다듬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보여드리면
일단 이제 애들의 합격을 하고 나서의 저에 대한 피드백을 정리해 보면 일단 제가 직접 첨삭을 하니까 그게 좋았다 그런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해줬고 사실 첨삭할 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는 이거 틀렸어 해설처럼 풀어 뭐 내 것처럼 풀어 그런 건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이건 이렇게 하고 뭐 저렇게 하고 그런 소개를 해주는데 이제 틀린 부분 지적하는 게 아니고 개선 방향을 제시해서 좋았다 뭐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는 그죠 뭐 당연한 거죠. 수학 문제 푸는 거니까 풀이의 오류랑 틀린 부분을 명확히 파악해서 좋았다. 그다음에 또 어찌 보면 또 당연한 건데요. 우리가 이제 저희가 시험 볼 때 서술을 결국 나중에 시험 보러 가서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술 연습도 충분히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수업 내용은 또 뭐라고 하냐라고 이제 물어봤는데요. 근데 수업을 할 때 이제 저의 마음은 어떤 느낌인지 말씀을 드리면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약간 틀에 박힌 느낌이긴 한데 뭔가 이제 내가 수업을 어떻게 하나 소개한다고 하면 네, 최대 합리적으로 좀 접근하고 풀 때도 조금 귀찮게 풀지 말고 좀 효율적으로 풀자 이런 쪽으로 항상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수업 준비할 때 제 마음은 일단 당연히 준비는 충분히 시켜야죠. 충분히 시키는데 하다 보면 점점 과해지더라고요. 그게 아마 이제 제가 다양한 레인지의 반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알고 이 차원인 것 같은데 최대한 주의하려고 하는 건 절대 과하지 않게 수업하자. 항상 신경 쓰는 부분인 것 같아요. 많이 하면 좋은데 그럼 애들이 보통 별로 안 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수능 공부가 아니니까요. 그거 신경 많이 쓰고 있는데 애들 반응 보더라도 일단 조금 네. 그래서 애들의 수업에 대한 피드백은 네, 일단 당연히 빈출 주제 정리한다. 당연히 당연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그냥 해설만 해주는 게 아니고 문제 어떻게 접근하는지 그런 이야기도 자주 해주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끝으로 이제 앞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들으셨겠지만 저희가 이제 8월 중순에 원서 상담 할 거예요. 결국에는 애들하고 첨삭하고 뭐 상담하고 그런 것들이 원서 잘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원서 상담 꼭 진행할 거고요. 그래서 원서 상담을 잘 하려면 사실 그냥 입시적인 파트라고 한다면 컨설팅 하시는 분이 훨씬 더 빠삭하게 잘 아실 수가 있을 텐데 저희는 특히 저는 이제 애들하고 첨삭하면서 아, 이 친구가 이런 걸 잘하니까 이러기를 쓰고 뭐 이 친구는 덜렁덜렁 되니까 뭐 어디를 쓰지 말고 그런 것들을 알아야 파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첨삭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한 시간이 거의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긴 시간 고생하셨고요. 수업 보내주시면 끝까지 책임감 있게 잘 지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